옷을 뚫고 나와버리는 빵빵한 근육. 힘 좀 꽤나 쓴다는 남자들은 모두 도전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역시나 I'm sorry. 틈만 나면 버섯을 껴 근육 자랑하기 바쁜 마블의 노출증 환자 헐크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태어난 브루스 배너 박사의 유년 시절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의 어둠의 근원이 되었던 아버지 브라이언 배너 박사는 브루스와 마찬가지로 천재로 태어나 이른 나이에 대학을 졸업 후 방사능 연구시설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으로 술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죠. 매일 술을 마시며 일을 하던 중 자신의 실수로 연구시설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고의 책임으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쫓겨난 브라이언 박사는 알코올 중독에 감마선에 노출되었다는 피해망상까지 갖게 되었고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의 아픔까지 모두 쏟아져 나와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정신 이상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던 중 아내 리베카는 브루스를 낳았고 브루스가 5살 때 천재성을 보이자 자신의 아들이 감마선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되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David, I have wonderful news. I'm gonna have a baby. 브라이언의 피해망상은 점점 도를 넘어 자신의 아들을 향해 괴물이라 부르며 죽여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자신의 아들과 그를 보호하는 아내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된 브라이언은 과거 자신이 괴물이라 부르며 끔찍하게 경멸하였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아내 레베카는 브루스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였지만 그마저도 붙잡히게 되고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에 격분한 브라이언은 아내 레베카를 차도에 부딪히게 해 죽게 만듭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브루스는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시달려야 했던 폭력의 트라우마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어릴 적 아픔 때문일까요? 헐크가 태어나게 된 감마선의 사고는 브루스 배너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성을 잃은 폭력적인 괴물로 그려져 왔습니다. The gamma's too high! Bruce, I can't stop it! 이런 헐크의 분노와 힘을 표현하기 위해 비이상적으로 벌크업된 근육과 초록색 피부는 헐크하면 떠오르는 그만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사실 헐크의 색깔은 초록색이 아닌 회색이었습니다. 당시 만화책을 찍어내는 인쇄소는 일정한 회색을 찍어내는 기술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컷마다 조금씩 다른 회색을 띠는 헐크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제작진들은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 인쇄소의 여건에 맞는 색깔들 중 초록색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초록의 헐크로 탄생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제작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었지만 초록의 헐크는 독자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으며 지금까지 사랑받는 히어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외 오리지널 헐크의 탄생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의 외형은 프랑켄슈타인을 연상하게 만드는 돌출된 이마뼈와 찢어진 셔츠를 입고 다니는 모습, 그리고 낮에는 브루스 배너, 밤에는 헐크로 변한다는 설정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각각 프랑켄슈타인과 지킬 앤 하이드 박사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설정들이 바뀌어 지금은 이런 오리지널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현대의 헐크의 모습은 다른 장르의 캐릭터들의 모티브가 되어 캐릭터성의 괴력을 뿜어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Time to put this ordeal behind me. I'm mad! 강력한 히어로들 사이에서도 헐크의 파워는 단연 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당 100의 몫을 해내는 히어로입니다. 이런 헐크 때문에 어벤져스 팀이 창설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때는 바야흐로 아스가르드의 부정자 로키가 아버지 오딘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로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늘 부성애로 참아오던 오딘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쳐 결국 로키를 가둬버립니다.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형 토르에게 복수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데 그 도구로 헐크를 사용합니다. 구조 요청이 판타스틱 4로 같지만 로키는 전파의 방향을 바꿔 토르에게로 보냅니다. 하지만 토르 말고도 앤트맨, 와스프, 아이언맨도 이에 응답해 함께 오게 되고 다른 히어로들이 헐크를 제지하는 동안 토르는 로키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헐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 사건으로 자신들의 팀워크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앤트맨은 팀으로 활동하길 권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히어로들과 헐크 또한 이 결정에 동의를 하고 와스프의 아이디어로 지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구를 대신해서 복수하겠다는 뜻을 가진 어벤져스로 명명하며 최초의 어벤져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이 초기 어벤져스 멤버였지만 만화에서의 원년 멤버는 영원한 리더 캡틴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캡틴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헐크가 탈퇴한 뒤 헐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캡틴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벤져스의 이름 아래 지구 수호는 잘 이루어졌지만 다시 혼자가 된 브루스 배너 박사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운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늘 사고로 몰고 다니는 헐크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알래스카까지가 살게 된 배너 박사와 헐크는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가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닉 퓨리였습니다. 그는 배너 박사에게 지금 쉴드에 헐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배너 박사는 그의 부탁을 수락하게 되고 위성 병기를 막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간 순간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가 파괴하기로 되어 있었던 위성의 정체는 지구에서 헐크를 추방시키려는 일루미나티의 덫이었고 헐크를 찾아왔던 닉 퓨리의 정체 또한 이들이 만든 라이프 모델 디코이,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일루미나티는 히어로들 사이에서 가장 똑똑한 지성체들의 모임이며 그들 중에서도 헐크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미스터 판타스틱, 블랙볼트 등이 축축이 되어 헐크의 추방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I am truly sorry for what we've had to do. But we had no choice. When you get angry, Bruce, when you're overcome by rage, you are a force of destruction. 헐크를 태운 우주선은 지적 생물체가 살지 않은 행성으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친구들의 배신에 크게 분노한 헐크에게 우주선이 파괴되면서 목적지가 변경되게 되고 웜월을 통과해 도착한 곳은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사카하르 행성이었습니다. I know you must hate us, Bruce. But you always said you wanted to be left alone. May you finally find peace. 이곳에 도착한 헐크는 레드킹에게 붙잡혀 복종할 수 있도록 가슴에 디스크를 부착해 노예검 투사로 싸우게 됩니다. Greetings, citizens and oligarchs! Welcome to the Crown City Coliseum! 헐크는 그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워바운드라는 팀을 만드는 등 수많은 전투와 우여곡절을 통해 탈출에 성공하고 나아가 폭군 레드킹까지 쓰러뜨립니다. 사카하르 행성에는 사카하르 선이라는 영웅의 등장을 예견한 오랜 전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헐크에 피해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그를 예언에 등장하는 사카하르 선이라고 믿고 왕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헐크는 레드킹의 부하이자 전 부관이었던 키에라와 결혼해 아이까지 임신하며 헐크의 독립적인 자아의 가족과 고향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플래닛 헐크의 내용은 내년에 개봉을 준비 중인 영화 토르 나그나로크에서 스토리를 각색해 녹여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헐크를 맡은 마크 러팔로우는 어벤져스2 때 사라진 헐크가 원작처럼 친구들의 손에 쫓겨난 것이 아닌 브루스 배너 또는 헐크의 결정에 의해 지구를 떠난다는 암시적인 말을 해 혹시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헐크의 피해 복수가 담긴 코믹북 월드워 헐크의 영화 제작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 같아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헐크의 피해 복수가 담긴 월드워 헐크의 스토리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행복한 삶을 누리던 중 헐크가 타고 온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헐크의 아내 또한 그 사고의 사상자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헐크는 자신의 형제들 워바운드를 이끌고 지구로 찾아옵니다. 헐크의 극에 달한 분노와 힘 앞에서 모든 히어로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일루미나티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수청해 들어갑니다. 헐크는 히어로들 대부분을 잡아다 레드킹이 자신을 속박하는 데 썼던 디스크를 히어로들 가슴에 박아 그들을 노예 검투사로 만들어버리고 레드킹의 악행을 그대로 모방하듯 그들을 투기장으로 몰아넣어 죽여야만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 헐크의 파워면에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히어로 센트리의 저지로 분노가 사그라들어 브루스 배너로 돌아가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지만 워바운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헐크를 배신하고 브루스 배너를 공격하고 맙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헐크의 오랜버 릭 존슨이 워바운드의 창에 찔리면서 분노의 화염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됩니다. 워바운드에게 방향을 바꾼 분노의 화염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주선 폭발 사고의 배경이 밝혀지는데 사실 그 폭발 사고는 레드킹의 추종자들의 꾸민 일이었고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워바운드들에게 또다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분노를 느끼면서 더 이상 넘치는 힘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가까스로 토니 스타크의 신무기로 잠재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배너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며 월드워 헐크는 끝이 납니다. 11호와 함께 마블의 막장 오브 더 막장 스토리 라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드워 헐크의 영화 제작은 앞서 말했듯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과거 11호 또한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 대책 없이 방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었고 결국 성공한 선례로 남아있어 충분히 영화 제작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헐크의 분노 뒤에 감춰진 슬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헐크의 생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마선이 브루스 배너에게 준 것은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이 아닌 고통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캐릭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상공이었습니다.